이제 빌런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 회장이 빌런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러 상황을 상상해 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실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사람 좋은 척하며 사투리까지 사용하면서 편한 사람인 척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어기고 뒤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다 준호에게 적발되어 큰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이 책임을 오히려 준호에게 돌리고 마치 준호 때문에 건설이 진행되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대표를 준호가 보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챈 듯하며 자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 치졸해 보입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상장된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다룰 수 없어야 합니다. 임원진도 능력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우려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실력보다는 충성도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도 분명히 보이죠. 준호는 송 회장이 자신의 딸을 위해 고마워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답은 매우 초라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송 회장이 준호를 임원으로 추천하려 한 이유는 단순히 딸에 대한 감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가 복수심을 품고 산인으로 돌아온 이유를 송 회장이 예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는 다 보인다고 말하며 송 회장은 준호의 의도를 이미 파악했지만 이를 선택으로 두고 본 것처럼 보입니다. 송 회장이 준호에게 임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준호의 복수심을 꺾으려는 유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 임원 승진이라는 대단한 유혹을 던지며 준호의 복수 의지를 물리적으로 꺾으려 했던 거죠.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나서 준호가 마음을 확고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송 회장은 준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송 회장이 준호에게 임원 자리를 제시한 것은 결국 그가 준호를 통제하려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 회장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준호의 복수심을 잠재우고 자신의 의도를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 회장이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회유가 아니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송 회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송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과 함께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의 합작은 결국 송 회장의 도덕적 책임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방송을 남기고 준호의 복수가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복수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가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은 결국 해결될 것입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감사실에 보낸 자료가 준호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장감 넘치게 풀려나갈 것이며 우리는 그 전개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 회장의 행보가 점차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면서도 점차 그가 얼마나 추악한 인물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좋은 사람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한 이미지로 다가갔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송 회장이 가장 큰 실수를 범한 부분은 바로 준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준호를 자신의 계획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접근했지만 점차 준호의 진짜 의도와 결단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송 회장이 어떤 유혹을 던지든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를 결심한 순간부터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 회장이 준호를 임원 자리에 앉히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딸에 대한 고마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복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더 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회장은 점점 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리한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송 회장의 계획이 어떻게 틀어졌을까요? 그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효과를 보지 않자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부패한 속셈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가 과거에 저지른 여러 부정적인 행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의 위신과 권력도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송 회장의 진짜 빌런으로서의 모습은 그가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단순히 상장 기업의 회장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속이려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송 회장이 과거에 해온 여러 비리들이 지금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깊이 파헤쳐져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의 부정한 사업 거래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드러나면서 송 회장은 더 이상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그의 도덕적 몰락을 의미하며 그가 그동안 유지해온 외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송 회장이 임원 자리를 제시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준우에게 임원직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준우가 복수를 포기하고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송 회장이 큰 실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로 간주될 때 그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 회장이 준우에게 제시한 자리는 그의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것이 송 회장이 점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송 회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전략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차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송 회장이 복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제재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정의 문제이며 누구도 그것을 단순히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송 회장이 복수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점차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큰 실수를 한 부분은 바로 그가 사람을 단순히 도구로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그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점차 그의 행동이 빛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송 회장의 무리한 행동이 결국에는 그를 추락하게 만들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권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 준우의 복수는 단순히 그가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송 회장이 쌓아온 모든 거짓말과 비리를 밝혀내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복수는 단지 송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부정의 결과로서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준우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큰 그림에서 정의를 세우려는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점차 드러나며 송 회장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준우가 복수의 여정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준우가 겪은 감정의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던 준우는 점차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단순히 송 회장에게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부패의 시스템을 끊어내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때 준우는 자신이 복수의 과정에서 겪은 모든 감정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확고한 결심을 다지게 됩니다. 이제 송 회장의 몰락은 단순히 그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부패한 시스템이 무너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함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송 회장의 아들인 사무엘 역시 그의 아버지가 만든 음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저지른 잘못들 역시 아버지의 뒤에서 벌어진 일들에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고 결국 그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송 회장의 도덕적 책임은 그가 모든 것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송 회장의 몰락은 그가 쌓아온 모든 권력과 명성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그가 감추려 했던 모든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결국 복수를 막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준우를 통제하려 했지만 준우는 그의 유혹을 넘어섰고 이제 송 회장은 그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수의 완수뿐만 아니라 그가 느낀 정의와 고통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복수를 단순히 감정적인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송 회장의 부패가 드러나고 그가 처벌받는 순간 준우는 복수를 넘어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한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준우의 성장과 그가 나아갈 길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송 회장의 끝은 그의 부패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로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준우는 이 과정을 통해 송 회장을 넘어서 더 나아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